안녕하세요. 오늘 역사 자유무역 학대 여기 부분 이제 공부해 볼게요. 교과서는 219쪽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세계 질서가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이제 바뀌죠. 먼저 자유무역 부분 볼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 대표들은 브렌턴 우주 회의, 이 브렌턴 우주 회의에서 통화를 주거래 화폐를 미국 달러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이제 경제에 대한 권한을 미국이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쵸, 냉전 시대니까 소련과 그리고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달러 이용을 그쵸 별로 이렇게 잘 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들은. 근데 미국은 자유무역 확대를 원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이 좀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 군국주의 왜 발생했습니까? 라고 이제 파악해보니까 대공황 때문에 발생했잖아요. 근데 대공황을 할 때 보호무역으로 갔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 미국의 이런 공업 생산력을 발이 묶이게 되겠죠. 아무래도 영국은 영국 식민지와 거래하면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판매할 시장도 줄어들게 되고, 미국에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게 되면 미국도 그쵸, 그 힘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즉 돈은 파워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튼 우주 회의에서 이제 미국의 이 달러를 이제 미국의 이 화폐 가치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 금본위 화폐 해가지고 금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달러가 이제 그 주거래 화폐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출할 때 달러에 대해서 이제 그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더 많이 벌지, 적게 벌지 이제 그런 거 이제 경제 시간을 이제 배우는데 이제 그런 거 이제 한단 말이죠. 어쨌든 달러가 중요한 이제 기축 화폐, 아무튼 주거래 화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구 같은 거 이제 몇 개 만들어요. 첫 번째는 IMF,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그래서 무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돈도 빌려주고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이 두 기구예요. 그리고 다섯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걸 체결해요. 그래서 이제 보호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자유무역을 하자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자유롭게 했을 때 이미 모든 걸 갖춰지면 되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업적으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자유무역하면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에는 이런 형평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당시에 제1세기에서 세계적인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거죠. 이 브레드 우주 회의에서.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게 여러분 항상 이제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해요. 이 모든 것은 다 우주에 의해서 안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70년대 되면 이제 석유 파동이라는 것을 겪게 돼요. 오일 쇼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면서 아랍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4차례나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다 이겨요. 왜? 미국과 영국, 프랑스들이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든 이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기로는 안 되니까 이들이 가진 석유 있잖아요. 석유. 이 석유를 많이 안 팝니다. 원래는 100% 팔았다면 한 25%만 팔거나 30%만 팔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원래 필요한 서방 국가에서는 100이 필요했는데 30만 줄이니까 서로 더 자기네들이 가지려고 가격 경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2배, 3배 올라요. 여러분 지금 뭐 주유소에 가면 1리터당 1,600원에서 1,700원 정도 할 텐데 그게 여러분 2배, 3배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석유가. 그러면 좀 난리가 나겠죠. 이러면서 세계가 다시 불황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거 정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원래 그 누디 정책 있죠. 세계 대공황 이후에 그 보호무역 정책을 했던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여기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판이 바뀌었죠. 다시 기업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가자. 그래서 새로운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70년대 이후에.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했었던 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더 잘 되게 하려면 기업의 세금 같은 거 있죠. 기업세 뭐 이런 것들 세금이 그 인하합니다. 그 법인세인가? 법인세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세금을 감면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 그 자유롭게 이제 경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산업혁명 때도 봤다시피 기업을 너무 자유롭게 하면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 착취라든지 뭐 공해 문제라든지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대공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이 오일 쇼크를 통해서 정부가 너무 이제 무능하게 대응하니까 그 현장에 그리고 그런 현상에서 가장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이 알아서 이제 해라. 이렇게 해서 된 게 신자유주의예요. 밑에 현장 속으로 보면 영국에서는 당시 총리가 대처 수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이들이 추구했던 게 다 신자유 이제 정책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국전력공사라든지 그러니까 전기 만드는 데죠. 이런 것들을 민영화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기세가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만들면 더 올라가겠죠. 그쵸? 이거 이제 정부가 가진 부담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 복지 비용도 삭감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유 정책인데 거의 영국에서는 이걸 대처주의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레이거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영국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복지는 너무 많이 쓰는데 일은 사람들이 안 해요. 어차피 복지 혜택을 받으니까 어차피 일해서 200만원, 300만원 버나 일 안 하고 국가에서 150만원 받거나 그러면 일 안 하고 차라리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게 비효율성이죠. 그렇죠? 세금도 못 받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저비용, 비용을 줄이고 그러니까 정부 비용, 고효율 목표라는 것이 이 신자유 정책이다. 네, 이건 이제 미국도 이제 비슷해요. 보면 뭐 세금 감면, 복지 비용 삭감, 그렇죠? 뭐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은 기업을 위해서 이제 한 거겠죠. 기업을 위해서 그 금리 안정 조치했다. 금리, 그러니까 이자를 막 그 안정하겠다 이런 거죠. 이자를. 그러면 이자를 보고 기업들도 이자가 싸면 어때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자가 뭐 높으면 좀 망설이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으쌰으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에서는 기업의 그런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기업에 혜택을 준 거니까 금리가 안정돼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피해는 이제 그냥 국민, 저소득층 뭐 이런 사람들이 약간은 아니겠죠. 아무튼 지돈에 받아왔던 혜택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1995년에는 무역과 투자를 아예 자유화해라. 그래서 세계 무역기구 이거 이제 만들어요. 이걸 하면 이제 관세 같은 거 있죠. 관세를 이제 줄여야 돼요. 관세 비율에. 그래서 특정 국가 간의 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 협정이 많이 늘었다. 그게 FTA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거의.
그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관세 인상을 하고, 그쵸? 왜냐면 이때는 이제 미국이 공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쵸? 그런 공장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미국 내에서. 거의 뭐 중국이라든지, 그쵸? 이런 게 이제 많잖아요. 이제 세계가 이게 변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요. 세상은 이제 변합니다. 변하지 않은 건 없어요. 다음 220조. 세계화의 진전. 뭐 세계화는 뭐 역사뿐 아니라 뭐 사회라든지 다른 과목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죠. 세계화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현상이 세계적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BTS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그죠, 그런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고, 뭐 그전에는 뭐 미국에 있는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겠죠. 아마 이때는 미국 문화가 이제 퍼져나간 거죠. 뭐 예를 들면 맥도날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세계에 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제 이런 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 90년대 이후에는. 아무튼 그걸 이제 세계화라 그럽니다. 우리는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렇죠. 뭐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를 처음으로 돈 사람이 그 누구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콜럼버스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 있죠. 아무튼 그 사람은 3년 걸렸어요. 그 한 바퀴 도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뭐 하루 안에 다 가지 않아요? 요즘? 그쵸. 비행기 타고 가면 하루 안에 가죠. 뭐, 물론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곳은 뭐 비행기 타고 내린 다음에 뭐, 기차라든지 자동차로 갈아타서 하면 뭐 하루 이상 걸릴 때도 있겠죠. 그죠. 뭐, 사막 지역이라든지 뭐 그런 데는. 근데 웬만한 데는 이제 다 이제 그렇지 않다.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우리가 그곳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음, 뭐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이에 따라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기회가 많아졌으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은 이제 선진국이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한 20세기 때 개발도상국이었죠. 개발도상국은 뭐 그 산업시설을 이제 개발한다. 뭐 그런 겁니다. 옛날로 치면 뭐 중진국, 후진국 뭐 이런 있었는데 그런 용어를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에 투자하고 기술을 제공하면서 개발도상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한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은 지금 선진국이 되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되는 게. 이건 마치 뭐 그쵸, 뭐 공부를 평균 50점 맞던 친구가 갑자기 평균 90점 이상 맞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뭐 그런 건데 우리 한국이 했다는 거죠, 그거에. 그러나 국가 간의 의존도가 높아져 특정 지역의 경제 문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단점이네요.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오일 쇼크 같은 것도 이제 약간 사실은 그런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이 가격이 높아지면 물가가 오르게 되죠. 일례로 밀가루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뭐 라면 값이라든지 과자 가격 이런 게 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많이 체험했죠. 그래요. 우리나라 그렇고 또 이주민의 증가로 문화 이동이 활발해졌다. 이주민의 증가. 한국도 이제 외국인들 되게 많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외국인 나오는 프로그램이 이제 낯설지가 않아요. 예전에 좀 신기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좀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전철 타도 외국인 보지 않아요? 전철 타도. 그냥 네, 뭐 그렇습니다. 한국이. 밑에 생각을 키워요. 자유무역 확대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노동자 이주. 노동자가 이제 유럽으로 지금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뭐 그다음에 중동인, 아랍인들이죠. 이들이 갔더니 거기에 있는 서유럽,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이제 얘를 쫓아내야 된다. 인종차별 포스터 뭐 이런 거 있고
그쵸? 한국도 보면 뭐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고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있다. 다국적 기업은 국적이 다양하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삼성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공장 만들고 그러잖아요. 다국적 기업이죠. 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은 뭐 애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되게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게 그 뭐지? 그 순위가 있어요. 그 기업 순위. 그래서 우리나라가 100대 기업인가? 거기에 들은 게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한 삼성 정도? 그게 그러니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거의 미국이 많더라고요. 미국. 그다음에 중국도 되게 많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뭐 한국이 좀 낮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요즘 이제 뭐 AI 산업이 부각되면서 현대라든지 뭐 삼성은 있었고,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좀 부각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음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됐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자리하고 이제 그 관련이 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우수한 머리를 그쵸,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다국적 계열에서 그 뭐지? 신입사원 뽑을 때도 능력만 되면 이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나라 두뇌는 이제 유출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게 되면 뭐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은 이제 얘네들이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만약에 뭐 삼성이 뭐 미국에 공장 주면 거기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도 이제 만들어주고 그렇죠. 뭐 그러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돈이 이제 뺏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만약에 공장 같은 거에 철수하면 갑자기, 그쵸. 그 일자리 다 뺏기고. 그런 문제점도 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밑에 또 있네요. 지역 단위 협력 노력.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국가 간 무역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끼리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일단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유럽 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유럽 연합. 그러니까 유럽은 나라가 여러분 작아요. 뭐 독일 한반도에 한 3, 4배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한 이탈리아 정도 크기라고 알고 있어요. 이탈리아 정도. 영국이 조금 우리나라보다 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때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북한 남한 다 합쳐서 남한 북한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 그 포르투갈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 하죠. 북한 빼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랑 미국이 되게 강했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이 부각돼요. 뭐 소득도 부각되는데 공업 시설로 이제 물건 파는 걸로 특히 일본이 그 거의 제패했어요. 80년대에는 일제가 최고였습니다. 그 물건 만드는 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제3세계 나왔잖아요. 근데 유럽은 과거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이 세계를 지배했던 건 영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넘버 투는 이제 넘버 투라고 하면 약간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 유럽이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죠. 세계 많은 식민지도 건설하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를 묶어야 되겠다. 라고 만든 게 이제 유럽 연합이에요. 유럽 연합이 만들어진 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교과서에서도 50년대부터 통합을 추진했다 그게 됐잖아요. 근데 유럽도 서로 친한 나라가 있고 안 친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이제 합치고 약간 좀 그래서 서독이랑 동독이랑 아니 그러니까 독일이랑 프랑스도 사이가 안 좋았고 왜 전쟁 때문에 영국하고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영국은 여기에 이제 안 이게 들어갔다가 나갔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유럽연합이고 유럽연합은 공동화폐, 경제적 통합을 해야 나중에 정치도 통합된다는 그 생각 안에 유로라는 것을 유로화, 공동화폐로 사용했다. 그리고 유럽은 여러분 가면 그냥 뭐지? 프리패스예요, 여러분.
유럽 국가 있는 뭐 프랑스를 가서 비자 받아서 들어가면요. 다른 나라도 그냥 비자 없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네덜란드에서 점심 먹고요. 프랑스에서 저녁 먹을 수 있어요. 뭐 열차 같은 것도 그냥 가거든요. 그냥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잘 가보시기 뭐 친구들하고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죠. 근데 지금은 그 정치적 상황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글쎄 뭐라 할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안 창설. 여기가 거의 5억 인구 이상 되는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뭐 베트남 이런 데잖아요.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 다음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하고도 계속 거리적으로 가깝고 요즘 중국의 그 제조업이 베트남 이런 데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되게 핫한 곳이고 인구도 이게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깝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세안이 그 아세안만 있는 게 아니라 한중일에 같이 협력하기도 해요. 그걸 그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67년부터 나타났네요. 원래는 5개 국가로 시작됐는데 나중에 그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머지 나라들이 다 참여해서 지금 10개 국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아세안은. 그다음에 그 아펙.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등대되는 협의.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경주에서 이제 열렸죠. 이 아펙이. 그렇죠? 그 지드래곤이 막 그 광고에 나왔잖아요. 그 기장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화제가 됐지? 아, 여기서 그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그쵸 그 우리나라 그 신라시대 때 왕관 선물이 받았잖아요. 그 모조품. 뭐 그런 것들 내가 그 시진핑이 그 시진핑도 그 뭐 선물 교환하는데 저 그 자기 나라 그 핸드폰 샤오미 그걸 주니까 이거 통신 보안 잘 됐냐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원래 한국이 이게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뭐 관세 문제라든지 해가지고 그렇죠? 그 협중 정서라든지. 근데 요거에서 이게 조금 그 외교죠. 이것도 결국 이 외교 관계를 잘 풀어놔가지고 그런 모습들 보였는데 뭐 두고 봐야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쪽으로 가야겠죠. 또 평화롭게. 다음에는 이제 나프타라는 게 있어요. 나프타. 이거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이제 맺은 거. 북미 자유무역협정. 미국은 뭐 이런 뭐 기술, 자본이 있고, 캐나다는 자원이 많겠죠. 그렇죠? 멕시코는 아무래도 그 값싼 인력. 요게 다 조화해가지고 조화롭게 해서 이제 경제 규모를 키우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이 이제 블록화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근데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미국은 위에 있는 아펙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일까요? 네, 수고했습니다.